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동훈 주변에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한동훈의 국민의힘 공천 운운하는 황당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석고대죄하며 징계 결과나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응감생심 공천을 받니 마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트루먼쇼 찍냐라면서 지금 한동훈 앞에 놓인 건 공천이 아닌 당무감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장동혁의 뚝심이 아니면 오합지졸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와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자들은 의도가 어떻든 이재명이나 한동훈과 한편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종혁, 신지호, 박상수, 윤희석, 박정하 등 여전히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는 소위 친한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영 대변인은 한동훈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한동훈 공천 우는 주장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냐 양심이 없는 거냐라면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랜 시간 당에 기여했고 누가 봐도 하자 없는 인물도 이 시점에 지방선거니 재보궐이니 나대고 다니면 돌 맞는다면서 하물며 한동훈 총선 말아먹고 역대급 내부 총질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걸로도 모자라 대선 때는 경선 결과까지 부정하며 우리 후보 깎아내리기 바빴던 자다. 한술 더 떠 전대에서는 최악이니 차악이니 주제넘게 설치다. 당원들께 냉혹한 철퇴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석고대죄하며 징계 결과나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응감생심 공천을 받니 마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혼자 트루먼쇼 찍냐라면서 지금도 개파 앞세워 우리 당원들 향해 극우 정당이니 한줌 당심이니 모욕하고 다니면서 당 간판 빌려 선거 나갈 생각을 하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왜 자기만 죽을 자리 가냐는 헛소리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혐오마저 느낀다. 여사 라인의 정점, 세계사 유례없는 낙하산으로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까지 꿀이란 꿀은 다 빨아놓고 공동국정운영 운운하며 꽃길을 자살길로 만든 건 본인 아닌가라면서 지금 한동훈 앞에 놓인 건 공천이 아닌 당무감사다. 처참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 인간적 마음조차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일말이라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극우정당 기웃거리며 공천 구걸하지 말고 라방 속 세상에서 위드훈이 황태자 노릇이나 하며 살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계 일부 인사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좌익 방송인 MBC에 출연한 한동훈계 패널들의 이름과 그들의 발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본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좌파 언론 개딸들에게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MBC 라디오만 1분 쓱 둘러본 게 이 정도다. 이래도 내부 총질이 프레임이고 패널 인정제가 친한동훈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냐. 개딸들은 당신들 이름조차 궁금해하지 않는다. 좌파들 입맛에 맞게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내부 폭로나 일삼는 전직 국힘 패널 놀이개일 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론권 행사도 못하게 방송국 앞에 XX 말리며 티오나 잡아먹는 내부 총질 해당 행위자들일 뿐이고 자기 조직 비난은 누워서 침 뱉기고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인성부터 걸러먹은 자들 재활용할 조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좌파들조차 본인들 놀이개로 실컷 부리면서 정작 민주당 입당시킬 거냐 물으면 사색을 하며 손살에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해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소개한 이 문제의 소위 한동훈계 국힘 사람들, 방송 같은 거, 좌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희석이 MBC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하세요라고 말한 것, 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잘된 협상 결과라고 평가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또 김종혁이 지방선거에서 공천하는데 당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에서는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 그리고 신지호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 내용. 그리고 박정아가 장동혁이 한동훈에 화풀이한다라고 주장한 내용. 또 박상수가 장동혁의 삼중사할 때문에 야당 패널이 힘들다, 뭐 이렇게 주장한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 구성이 완료됐고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국감이 끝나는 즉시 당원 게시판 사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장동혁의 뚝심이 아니면 오합지졸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와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권 초 극심한 특검의 광풍 속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36%로 여당 후보 지지와 3%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내년 6월이면 분위기는 더욱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 것이다. 익명으로 여론 조작이나 하는 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앞으로 달린다라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자들은 의도가 어떻든 이재명과 한편, 가발선 위선자와 한편인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또 얼마 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소위 운영했다고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댓글팀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그 댓글팀 무혐의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유튜브 한동훈 씨는 이미 보수 진영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좀비 정치인으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댓글팀 무혐의 기사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힌다. 2. 먼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과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은 별개의 문제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여전히 어떤 부인도 못하고 친한계를 시켜 덮어두자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 사실상 일가족 여론 조작을 인정하고 자백한 셈이다. 떳떳하면 당무감사를 피할 게 아니라 기꺼이 받고 명예회복을 하면 된다. 3. 나는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두 가지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4. 여론 조성은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치적 비판을 받을 일이다. 한동훈 씨가 장관 시절부터 겉과 속이 다르게 정치에 집요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측근들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기자와 방송 패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설령 불법이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다. 5. 내가 확인한 제보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한동훈 씨가 장관 신분으로 법사위에 출석한 기사를 가까운 기자들에게 보내고 실질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랑하는 텔레그램이다. 이 역시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겉과 속이 다른 윗선이고 아주 경솔한 은행이다. 6. 한동훈 씨의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자 전국 선거 지원을 위해 비례대표 10번 정도 여론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한동훈 씨 측근에게 직접 받았다. 아직 친한계에서 활동하는 윤희석 전 대변인도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비례대표 10번이라는 워딩을 방송에서 사용했다. 과연 우연일까? 7. 측근을 통해 또는 직접 기자들에게 연락해 우호적 여론 조성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도 부끄러운 관심병이자 정치병임은 분명하다. 양문석 의원발 댓글팀 무혐의로 떳떳한 척하거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까지 덮으려는 것은 비겁한 물타기다. 8. 내가 지금까지 한동훈 씨에 대해 밝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고소왕 한동훈 씨가 나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9. 총선 공천과 관련한 개인 감정 때문이라면 무소속 출마 도중 위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았고 계속된 한동훈 씨의 내로남불과 위선을 보다 못해 뒤늦게 사실을 알린 것뿐이다. 10.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게시판 의혹부터 털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당무감사위에 호출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 이렇게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디지털 논객 중에 이환종 씨란 논객이 있습니다. 그는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국정난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건 총선 참패로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국정 발목 잡기로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32번의 장관 및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김여사 공격 등등 의석수가 배에 가까우니 안 되는 게 없다. 그야말로 안 되는 걸 되게 했다. 대통령이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민생경제 토론회를 실시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 위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총선 전략이었다. 그런데 한동훈은 민생경제 토론을 철저히 외면했다. 총선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이다. 전국을 셀카놀이로 자신의 대선 준비만 한 것이다. 어깨에 손을 얹고 후보 이름 함부로 부르고 손가락질로 오라가라 하며 후보를 마치 자기 아래 수하로 보이게 했다. 후보는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게 한 것이다. 내가 해결했고 내가 잘하겠다는 말도 했다. 후보가 아니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대파, 김여사 선물, 명태균 등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대응은커녕 본인의 입으로 일을 더 키웠다. 그놈의 국민 눈높이 타령하면서. 거기에 여당에서는 한동훈이 주축이 돼 자당 게시판을 통해 끊임없이 대통령과 김여사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언론에 흘려 반윤 여론을 확대해 나갔다.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총선에 정부와 여당 20년지기 실세들의 불협화음만 보인 것이다. 총선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지던 배신자 딱지를 쓴 한동훈에게 12.3 비상계엄은 절호의 찬스였다. 계엄은 위헌적 불법적이다. 내란죄를 자백했다. 비상시국에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는 그렇게 내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국힘의 단계조사는 한동훈과 그 일당을 반드시 퇴출시키고 그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보수에서는 배신의 고리를 끊자 제발. 이환종 씨는 또 친한계의 핵심 중 한 명으로 계속 내부 총질을 해온 김종혁에 대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눈에 들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의원도 되지 못한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기여했던 자, 이런 세력이 대통령과 지도부를 공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다가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 선두에 이자, 즉 김종혁이 있다. 총선에서 낙선하고 울음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게 이뻐 권력의 눈이 먼 배신자 한동훈이 큰 자리, 즉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혀놓았다. 원래 능력 없는 자를 분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주인에게 과잉 충성을 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자들이 없어져야 보수당이 살아난다. 이런 자들이 제거돼야 지도부에 힘이 실린다. 이런 자들이 소각돼야 괴물당과 싸워볼 만한 것이다 라고 김종혁에 대한 철저한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혁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아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유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종혁은 반드시 아주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은 박상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상수가 최근 무슨 헤드라인 뉴스를 5개 뽑으면서 그게 장동혁 대표에게 부정적이고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들이 5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니까 이재능 대변인은 창피하다. 헤드라인 뉴스는 대중이 고른 순위가 아니다. 당신이 자주 클릭한 주제, 자주 찾은 인물,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당신 취향을 보여주는 거다. 한동훈의 긍정적인 기사가 3개, 장동혁의 부정적인 기사가 2개 떴다면 그건 여론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주제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심이 당 안에서만 빙빙 도니까 당신이 민주당에게 역대급 표차로 깨진 거다. 인천 서구갑 민주당의 17% 차이로 패배. 알고리즘을 보니 이해가 된다라고 박상수를 질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김종혁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 병에 나가서 패배했고, 그리고 박상수는 인천 서구 갑에 나가서 패배한, 그야말로 둘 다 선거의 패장들이죠. 그리고 나와서 계속 지금까지 한동훈을 띄우고 당의 해당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온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몇 사람 중에 2명으로 꼽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